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가급 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종목 겨루기가 아니라 인기 급상승 인급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에 앞서서 종목 겨루기가 수요일에는 하루 쉬어가지만 그래도 탑5 현황은 보고 갑니다. 자,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 화이팅입니다. 지금 3위권까지 조금씩 순위 올라오고 있고 우리 염정차장의 현대로템이 오늘 또 시동 걸지 않았겠습니까? 순위권 진입 기대해봅니다. 1위는 이화진 과장의 펩트론이 오늘도 강합니다. 견조한 상승률로 1위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이건희 대표의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전일 3위에서 2위로 또 껑충 뛰어오릅니다. 3위는 정태근 이사의 바이넥스, 그리고 4위는 윤여민 이사의 리가켄바이오와 퓨처캡.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제외하고 다 제약바이오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확실히 바이오주들이 살아나고 있나 봅니다. 상승률 탑5 살펴봤고요. 내일 또 종목 겨루기 이어지는 만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인급종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방산과 조선의 날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수주 1조 4천억 원 규모, 지금 K9 자주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역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에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여줘서일까요? 오늘 현대로템도 동반 강세에 두드러집니다. 자, 염정차장님께 방산주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최고가에서 지금 윗꼬리를 달았는데 여기는 2분기 실적 기대도 높고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분석이 좋기는 한데 증권사의 그 목표가를 생각하면 지금 주가 자리도 꽤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는 하거든요. 네. 매수, 매도 어디일까요? 사실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오늘의 현상을 보니까 방산섹스에서 보니까 정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 현대로템이 더 세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지가 남겨져 있는 종목이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최고가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팔기에는 조금 더 아쉬운 부분 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루마니아의 K9 수출 규모가 1조 3,800억 원 정도 규모이긴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과 탄약에 대한 부분이 동반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루마니아를 이제 좀 뚫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가능성 좀 열려 있습니다. 루마니아 쪽에는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에도 또 이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요. 물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고 좀 현대로템도 충분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 섹터 자체가 조금은 더 저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동반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우리가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기존에도 계속 했었어요. 하지만 그 부분 아직은 실현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는 좀 저는 좀 덜 반영됐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전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이렇게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아마 매도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규를 접근하는 게 적극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은 지금 우리가 매도할 만큼 다 끝난 종목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고 하반기에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만큼 더 갈 수 있는 힘이 분명 있지만 많이 오른 자리 또한 부담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면 현대로템은 신규도 유효한가요 지금? 네, 오늘 이제 현대로템이 오전에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좀 오늘 좀 변동성을 좀 키우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대로템 자리는 여전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오늘 공급 계약 수주 관련된 거 외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역시 이 변동폭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접근도가 전 용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 측면에서 현대로템이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할 수는 있겠다.
있다. 현대로템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루마니아 수주 여기도 나올 수 있을 거야라는 좀 기대감이 반영되는 조금 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고점 돌파 나설 수 있을지 현대로템 매수에 대한 관점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방산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 살펴봅니다. 오늘 조선주도 동반 상승이죠. 방산, 조선 둘 다 2분기 실적이 높은 섹터입니다. 그 안에서도 유독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HD, 현대, 미포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수주 목표를 이미 돌파를 했고 2분기 깜짝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강한 움직임인데 여기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지금 다른 조선주 대비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을지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을 겨루기 종목으로 갖고 오시면서 조선주 다 좋다고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HD 현대미포는 글쎄 매수와 매도 버튼 안에서 어떤 버튼 눌러주실까요? 매수요. 지금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오, 자신 있는 답변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원전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 특히나 각 선정마다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를 알게 되면은 조선주의 어떤 실적 반영이 언제 되고 설계 이후에 또 건조에 들어가는 부분 기간을 알게 되면은 그것만 알아도 조선주는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조선주는 나중에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언제 이렇게 올랐지? 저는 그 얘기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조선주가 뭐 소위 저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분자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돈 되는 수주 있잖아요. 그게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LNG선 이제 17만 3천 세제곱미터급 요게 돈 되는 수가 2억 5천만 불 2022년도 6월달 전후에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곡블럭 주문을 하고 설계가 끝나고 건조에 들어가는 게 18개월 전후입니다. 근데 네. 그래서 그게 하반기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실적이 현대미포 조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조선 3사도 예상보다 더 좋게 네.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돈 되는 수주가 예상보다 좀 빨리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삼성중공업 때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조선의 어떤 흐름이 과거를 봤을 때 2003년 4년 그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선은 저는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H현대미포도 지금 추세가 가장 네네. 좋은데 내가 접근을 한다면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는 쪽이 조정에 나올 때 달라붙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쪽에서 찾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가려서 선별내서 보는 게 나을까요? 조선주에서 지금 탑픽은 어떤 종목이에요? 그 투자는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대장을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삼성중공업을 제가 드렸지만은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앵커님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ETF. 네, 조선 ETF. 그죠. 조선 네. ETF 죄송합니다. 조선 ETF도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 이거 저거 싫어 생각하시면은 조선 ETF 매수하셔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옵니다. 최근에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부가 가치 선박 질적 선별 수주라고. 네. 이제 그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는 만큼 기대감을 안고 있는 조선 섹터는 다 좋고 조선 ETF 또한 관심 유효하다. SD 현대미포뿐만이 아니라 SD 한국조선해양을 조금 더 탑픽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급종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급종 만나볼까요? 분위기를 바꿔서 여기는 최근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역사적 저평가다라는 분석에 최근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이번에는 믿어봐도 될까요?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던데 2분기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좀 최근에 반등을 해석해 보도록 하죠. 염정 차장님, 네. 요즘 반등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무 많이 싸다. 정말 저가 매수인가요? 이제 사실 이제 네이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을 둘러싼 변수 그리고 자체적인 변수들이 사실 있는데요.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만 일단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플랫폼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1분기에도 괜찮았고요. 2분기 실적도 이제 광고라든지 커머스 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 양호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연동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어찌 보면은 가장 큰 반등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카카오라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쟁사였지만 지금은 같이 협력이 돼야 될
기업입니다. 같이 동반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카카오 쪽에서는 지금 노이즈가 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반 동력 자체가 좀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 저점 그리고 최근에는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바닥에서 지금 조금씩은 이제 사야겠다라는 어떤 인식이 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또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어찌 보면은 더 이게 약이 되지는 못했어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네이버 웹툰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좀 잡음이 또 있었죠. 예상치보다는 이에 대한 지분 가치를 온전히 반영시키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네이버 웹툰은 지금 공모가 부분에서 주가는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 이야기들이 다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좀 소화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 가구신 분들도 네이버에 대한 어떤 지금 저가에서 다시 한번 좀 평단 낮추는 이런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물량으로는 지금 들어가기 부담이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좀 차분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탄력도나 가는 흐름에 있어서 정말 사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아직 좀 의구심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구심이 가는 섹터가 어떻게 있냐면 이 플랫폼하고 엔터. 그러니까요. 그죠. 두 종목이 거의 두 섹터가 거의 좀 비슷한 느낌으로. 맞아요. 자리는 살만한데 네. 내가 시간을 얼마나 그렇죠.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섹터 대비해서 비교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지금 저는 최근에 시장은 한 번에 순환매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라든지 기존의 강해선 섹터들이 오히려 좀 쉬어갈 때는 이런 쪽에서의 좀 짧은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좀 나는 이용하겠다. 일단 어떻게 보면 큰 욕심 안 부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 이제 다른 섹터 대비 아직까지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순환매가 돌 때 짧은 매매로서의 최근에 바닥권에서의 반등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이버 진단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인급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ESS 관련주 어제 원전 중소형주를 보는 것 같네요. 어제 한전산업이라든지 서전기전 VR 발동되는 것처럼 오늘 바톤을 이어받은 쪽은 ESS 관련주, SK 이터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YM텍, 이렌텍도 VR가 발동이 됐습니다. 한중의 CS가 지금 상한가가 풀릴까 말까 하고 있는 자리, 일단 워낙 급등이 나온 이후에 후발로 다른 이제 중소형 ESS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태근 이사님, 여기는 워낙 시총이 작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아서 매매가 가능합니까? SK 이터닉스를 대표적으로 매도 어느 쪽인가요? 매도요. 매도인가요? 네네. 또 여기는 과감하네요. 짧게 대응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거를 추세적으로 가져가게 된다?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체적인 그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전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6월에서 7월로 넘어오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음식료라든지 기존에 강했던 전력설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쪽 섹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금융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넘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전에 종목교록의 순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짧은 순환매 관점에서 보는 게 그래서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짧은 대응을 하게 되면서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터닉스 관련돼 가지고 ESS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찾아보니까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제 원전에서 ESS로 좀 바톤 좀 이어받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여기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신속허가법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영향도 아마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삼성 SDI가 넥스테라 에너지 이쪽으로 이제 ESS용 배터리 납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 시간차를 두고 제가 봤을 땐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단기 대응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이 부분을 바이오라든지 금융처럼 추적으로 가져간다? 거기에는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SS 관련주 지금 작게 움직이는 중소형주 안에서는 일단 좀 매도를 하고 가자. SK 이터닉스를 대표적으로 해서 매도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ESS 종목들 중심으로 VR가 발동됐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시장 상황 시황센터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상방부야에 걸린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시 이후로 정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VI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원전이었다면 오늘은 ESS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약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장에 ESS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VI 발동 종목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중 NCS가 두 번의 상방 배에 걸리면서 상한가 달성했고요. 뒤를 이어 신성 ST, SK 이터닉스, 또 YM텍과 이렌텍 등도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SK 이터닉스가 두 번 상방 VI 보이면서 21%까지 올라갔고요. 오전장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긴 했지만 그래도 1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는 펩트론 들고 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요. 곧 상승폭을 키우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12시경에 상방 VI 발동됐고요. 8% 고점 달성 후에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VI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두 분께서 VI가 발동될 것 같다. 미리 보는 인급종 후보를 또 제시를 해 주실 텐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갖고 오셨을지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핵심 포인트만 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염정 차장님이 ESS에서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기존의 작은 종목들하고 좀 다른 종목인 것 같아요. 60초 들어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서진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흐름도 좋고 ESS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ESS 시장 자체는 상반기에도 실적으로 보여줬지만 하반기에 이어지는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ESS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지속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통신 장비 쪽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ESS 쪽에 대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7천억 원 정도가 ESS 쪽에서 매출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ESS에서만 1조 이상의 매출액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반도체 장비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의 프레임에 대한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등의 수요가 좀 다양하게 좀 전방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런 공급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ESS 쪽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좋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ESS 중소형주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서진 시스템 또 미리 보는 인급종 후보로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정태근 이사는 오늘 또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저는 그냥 대세 따라가기로 했어요. 바이오. 네. 네. 그래서 HK 이노엔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오늘 3% 올라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 오늘 사실 조정이 좀 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잘 픽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깝고요. 어제 이슈가 나와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실적 이슈가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238억 정도 예상이 되게 되면서 예상치도 상회를 하고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도 55%까지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기술 이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K캡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K캡 이슈가 좀 더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K캡 매출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44%가량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에서 2분기 같은 경우도 K캡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구강 붕해정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고령 환자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를 하겠다.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상대로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하반기도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넥스로 맛 좀 보셨거든요. HK 이노엔 어제 장대 양봉이 오늘도 좋습니다. 힘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인급종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이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